168쪽.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뭐 전기 전도도 이런 거 쭉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한 번만 원자의 구조 기억나나? 원자의 구조. 원자는 어떻게 생겼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공 모양이다라는 거. 공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누가? 톰슨이 누구를 찾았어? 전자를 찾았어. 전자를. 그래서 원자 안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두두두두 박혀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됐던 원자에 마이너스만 이야기하면 안 맞을 것 같다. 그 천재적인 톰슨은 공이 플러스가 되면 되지. 뭐가 공인인데 이렇게 된 거야. 됐나? 그런데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가 그래도 쌤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플러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해서 찾았다는 거지. 찾았는데 할배 말이 틀렸다는 거야. 어떻게? 플러스 알맹이가 중심에 박혀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글쎄 러더퍼드가 찾은 게 뭐지? 원자핵. 양성자 아니고 중성자 아니라 원자핵이었다. 됐나? 그러면서 러더퍼드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몰랐더라. 몰랐어. 그러면서 몰라. 전자는 아주 빠르게 아마 원운동할 걸 이렇게 됐다는 거지. 원운동할 거다. 어디에서? 임의의 궤도. 적당한 데 어디 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 되게 똑똑한 집안이 있어. 보어 집안에서 원자핵은 중간에 있고 그 밖에 전자가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고 전자가 원운동하면 똑같지만 어떻게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자, 앞에 내용을 좀 이야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 이후에 화학 시간에는 오비탈 모형을 이야기할 거다. 오비탈 모형을.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어가 이야기할 때 자,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 무슨 얘기지? 특정한 에너지를 지닌다. 특정 에너지를 지닌다.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서 핵에 가까운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였던 기억나나? 됐습니까? 그러면 핵에 가까운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이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핵에서 멀어지면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치. 여기 안쪽에 거보다 바깥쪽에 게 에너지가 커졌고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양자수 1, 2,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등등등 해서 저 끝에 n 이꼴 무한대가 되면 에너지 0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떨어지면은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그러면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이때 방출된 빛 에너지 크기는 E는 어떻게? H F는 람다분의 HC. 됐습니까? 누구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E는 HF는 람다분의 HC.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었다. 됐나? 자, 여기까지가 앞에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건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반도체. 자, 기체와 고체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 기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원자가 거리가 멀다. 근데 고체라고 하는 것은 입자,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를 원자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원자들이 가까이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원자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기체는 실제로 원자의 전자가 저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고체가 되버리면 원자 사이, 원자 간의 거리가 엄청 멀었던 게 엄청 가까워지지. 됐습니까? 엄청 가까워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원자는 핵마다 그 옆에, 잠깐만, 이건 정말에 핵마다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가 있을 건데, 이 옆에 핵에 있는 전자들도 여기 지가 있으려고 하는 궤도가 있을 건데, 문제는 얘도 음전하, 얘도 음전하.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핵이 가까이 있으면서 전자들도 가까이 있게 될 건데, 실제로 가까이 있었을 때 같은 전하를 띤 전자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들어봤나?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가 이야기했다. 전자는 가급적으로 멀어지게 있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고체에서는 원자들이 가까이 있다, 원자핵들이 가까이 있다, 전자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핵 위로 전자가 존재하는 띠가 존재하게 되었다. 전자가 존재하는 띠가, 좀 그림이 이상하노? 전자가 존재하는 띠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됐냐면 밑에 요 칸에 전자가 있을 거거든. 위로 가면 요 칸이 넓어집니다. 근데 간격은 좁아진다. 간격은. 됐나?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 얘를 D라고 이야기합니다. D. 그런데 D와 D 사이에 이걸 D 간격 또는 D 틈. 근데 D 간격, D 틈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왜냐? 여기 전자가 존재하는 이 에너지 준위가 갑자기 겹쳐지는 원자핵 전자 때문에 얘가 미세하게 나눠져서 전자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다. 그러나 사실은 전자들이 미세하게 나눠져서 전자의 궤도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걔를 뭐라고 했다? D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원래 궤도와 궤도 사이 전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D 간격이 당연히 전자가 있을 수가 없다. 됐지?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아하, 전자가 아래쪽에 붙어 있었다, 안정한 상태, 아래부터 채워졌다, 바닥 상태. 됐나? 그럼 우린 기준이 0켈빈인 거야. 분자의 운동에 의한 온도는 절대 온도. 0켈빈부터 이야기해서 전자들이 아래쪽 붙어 있는 거지. 아래쪽 붙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 전자가 다 채워지고 여기 전자가 다 채워졌다라고 하면 위에는 지금 전자가 없대. 그러면 이 띠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띠. 자, 원자가 띠. 그 위에 있는 거 이름이 전도띠. 그럼 차이가 뭐죠? 원자가 띠는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다. 전자가 채워져 있다. 전도띠는 전자가 있다 없다? 전자가 없다.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가 0켈빈부터라고 그랬지.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에너지 얻어서 위로 가면 여기 원자값띠에는 사실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면 교실이 꽉 차버린 거야. 책상에 꽉 차서 학생들이 움직일 자리가 있다 없다? 팔이 길다. 추워주러 갔는데 추웠다. 저 먼 거리를 갔다가 쓱.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자값띠에 전자가 모두 다 채워지면 움직일 수 있는 빈칸이 없다. 전자가 아무것도 못 움직인다. 그런데 에너지를 얻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가면 여기서는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 왜 하냐고? 오늘 해야 될 거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도. 그러면 원자값띠에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전류 흐르게 할 수가 없다. 에너지 얻어서 위로 가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세 번째 기체하고 고체는 좀 달랐었다. 그럼 고체를 전기 전도성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까? 도체, 반도체, 절연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다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도체, 반도체, 절연체. 예전엔 부도체라고 하다가 너희 교육 과정에서는 절연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바뀌는 밑에 학년이 또 부도체 하는 것 같아. 부도체 뜻이 뭐냐면 아니고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사실은 얘 전류 흐르긴 흘러. 정말 작아서 못 느낄 정도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절연체. 전류 흐르는 거 막아준다 이런 의미로 절연체인데 다시 뭐 부도체 조금 공용에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예를 들면 차이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도체는 자 원자가띠가 있고 위에 전도띠가 있을 건데 이미 여기가 원자가띠인 거야. 여기가 전도띠인 거야.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일부 겹쳐일 때. 뭐 에너지 얻고 다시고 할 게 없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도체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하 자유전자가 존재하고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은 거. 됐습니까? 조금 이따가 그림을 다시 볼게. 반도체는 원자값띠가 있어. 전자가 채워졌는데 그 위에 전도띠가 있는데 이 간격이 별로 넓지 않아. 별로 넓지 않아서 이 정도 간격이라면 어느 정도냐 한 1, 2 일렉트로볼트 정도. 이게 일렉트로볼트 이게 전기 에너지 단위거든. 에너지 단위인데 요만큼 에너지 얻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반도체야. 됐습니까? 그러면 절연체는 원자가띠에 전자가 채워졌고 그 위에 전도띠까지 간격이 너무 멀다. 그래서 에너지 얻어도 저까지는 못 가겠다. 이게 절연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에너지 좀 얻으면 아하 온도나 압력의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반도체. 됐나?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않겠나? 뭐 금이냐, 은이냐, 불이냐, 철이냐. 금속은 전류 흐를 거고. 반도체는 누구? 대표적인 게 규소, 점화율. 얘들은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제 그럼 전원체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원소들로 말고 예를 들면 플라틱, 유리 이런 거 전류 거의 못 흐르게 하는 것들이 있다. 고무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하고 책을 볼 거라서 4번. 자, 갑자기 중2로 된다. 중2. 자, 혹시 오음의 법칙 기억날까? 공식이 V는 IR, V는 IR. V가 전압, I가 전류, R은 전기 저항. 첫 번째.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압이라고 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과 전기 저항이라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누군 흘러라고, 누군 흐르지 말라고. 얘들에 의해서 뭐가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지. 전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일 뿐이다. 됐나? 그래서 V는 IR. 그러면서 전압, 전기 저항 해서 전류가 흐를 건데 단위는 볼트였고 전기장은 옴 단위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 맞지? 이거 알고 있는 거고. 전류는 근데 전기 회로에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 배터리에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자, 언제 플러스? 길고 날씬하면 좋겠지, 그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전구가 있고 스위치가 닫혀있다. 전류 흐를 수 있겠지?
전구에 불 켜지겠지? 켜지는데 자 전류가 어디로? 전구에서 전류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 플러스 극에서 나가지 전류는. 그래서 아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 같다.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항상 긴 게 플러스 극 여기서 나와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자, 두 번째 혹시 전기 저항이라고 기억나? 전기 저항 왜 생기게? 예를 들어 미크롬선 이런 거 이야기한단 말이야. 전기 저항은 사실은 도선의 종류, 모양, 굵기나 길이와 같은 모양에 의해서 도선 종류에서 저항이 결정되는 거야. 도선의 종류, 굵기, 길이. 됐죠?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통 내가 선생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터널이 이렇게 있어. 터널이 있는데 지나가면 선생님이 충돌을 하는 게 전기 저항이라고. 어떻게 하면 많이 부딪힐까? 터널이 좁으면 기어가야 되겠지. 기어가다 보면 머리 부딪히고 다리 부딪히고 난리 나겠지. 그치? 그러면 굵기, 단면적. 이 단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스퀘어 해서 제곱 S로 쓰다가 요즘 A로 씁니다. A. 단면적. 길이는 length 해서 L 쓸 거다. 길이는. 그럼 어떻게 하면 저항이 크다고? 저항이 큰 거? 단면적이 좁고 길이는 길면 많이 부딪히겠지. 그치? 근데 비례하다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마디로 길고 단면적이 작으니까 가늘고 이러면 저항이 커질 거라고. 맞지? 저항이 커질 건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R은 로우 S분의 L 이렇게 쓰면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A분의 L 됐나? 자, 요거 읽기를 뭐라 읽어? 로우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면서 뭐라고? 로우 이렇게 읽어. 로우 이렇게. 그래서 뭐 유체역학 이런 거 하면 뭐 밀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봤을 때 로우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혹시 하나도 한살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나? 좀 잘 쓸걸? 견줄비 비저항이란다. 비저항. 자 혹시 너 요 글자 알아 몰라? 뭔데? 비 안일비. 그러니까 비저항의 비자는 안일비가 아니야. 견줄비야.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라 딴 물질에 비하면 네 저항이 커 작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줄비자. 됐나? 그래서 착각해서 내가 한자처럼 알지 안일비 이러면 안 돼. 비교한다는 의미로 견줄비자. 그래서 이때 가르쳐준 쌤들도 계실 거고 배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이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나 은이나 금이나 얘들은 전류가 잘 흐르는 편. 그런데 어떤 금속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편. 그걸 갖다가 비자음으로 이야기했다. 됐나? 오케이. 그럼 선생님 지금 일단 이거 오물 법칙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고 전기 회로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전압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저항 R은 로우 S분의 L 그치? R은 로우 S분의 L 이 얘기를 잠깐 했고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물질 종류에 따라서 비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늘고 길면 저항이 클 거고 그치?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일단 담아두고 세 번째 혹시 그거 기억나? 다이오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이오드 뭐 P형, N형 이렇게 들어봤던 기억나나? 다이오드는 뒤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전기회로 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다. P형 반도체는 규소와 저만륨으로 된 반도체에다가 누구를 도핑을 했느냐? 양봉을 도핑을 했다. 양봉. N형은 전자를 도핑을 했다. 전자를. 그러니까 전자를 도핑했단 말이 도핑 테스트. 언제 들어봤지? 도핑 테스트. 운동선수들 약물 복용 여부. 맞지? 그런 것처럼 뭐 좀 섞었어 이 말인 거지. 도핑.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길고 짧고 그래서 긴 게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전류는 반대로 누가 간다고? 전자가 간다고. 혹시 지금 이 상태로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근데 전자 지금 많다 했잖아. 전자 많은데 전자 많았지? 옆에 좀 가봐. 그럼 전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어. 왜냐? 여기 징검다리처럼 퐁당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자꾸 밀려오면 여기서 퐁당 건너뛰어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순방향 전압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그쪽에 바로 따라가서 P형이 있는 걸. 이걸 갖다가 순방향 바이어스 또는 순방향 전압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플러스 있는데 P형이 있어요. 이걸 순방향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순방향.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옆에 전구를 같이 연결했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었다. 자, 잠깐만. 다이오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된대. 다이오드 이런 전구를 갖다 쓰면 이렇게 표시했지. 다이오드도 그런 거 없어요. 있어. 전기 회로용 기호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쉬워. 되게 쉬워. 세모에 까맣게 짝대기. 이게 다이오드 기호야. 잠깐만. 세모에 그리고 짝대기. 짝대기 겹치면 어떻게? 짝대기 이렇게 겹친 거. 됐나?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뒤에 회로를 연결했다. 이렇게 된 게 순방향이다. 적고 나니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발에 지금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전류가 흐르지. 물론 전류와 전자는 반대지만 우리는 전류를 표시하지 전자의 흐름을 표시하진 않아. 그치? 그러면 지금 전류 흐르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화살표 되지 않아? 됐나? 전류 흐르는 그 방향으로 화살표가 된다. 이게 순방향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게 이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 P형과 N형이 있었을 때 요렇게 P형 깃발처럼 되는 거. 이렇게. 약속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기호가 이제 복잡하게 나올 거다. 화살표 가는 쪽으로 전류 흐를 수 있으면 오케이. 전류 흐른다. 이렇게 될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밑에 5번 큰 5번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랑 전기 전도성이랑 같을까 다를까? 글자가 다른데 다르겠지. 좀 비슷은 하겠지. 그치? 자, 그럼 어느 게 대략적으로 전기 전도성 그런 성질이 있어? 이 말인 거야. 전류 흐를 수 있겠어? 이렇게. 되나? 전기 전도성. 그럼 전기 전도 돈 그거 숫자로 좀 이야기해 볼래? 밀도, 습도, 온도 이런 거. 숫자로 얘기 좀 해봐. 이게 전기 전도 도야. 이랬나? 그러면 쌤 생각에는 그래 내가 쟤를 못 지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 비장을 줄 맞춰서 하려고 한 번 더 쓴 거지. 자, 얘 잘 갖고 와야 돼. 비저항하고 전기 전도도는
어떤 관계가 될까? 비저항, 저항에 대한 값이 돼. 전기 전도도는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정도제. 비장은 저항에 해당하니까 전류 못 흐르게 하는 거. 얘는 전류 잘 흐르는 정도. 그럼 두 개 무슨 관계? 역수, 반비례. 됐나? 전기 전도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 전기 전도도. 됐나? 똑같네. 이게 시그마인데요. 그것도 시그마 맞는데. 그래도 자, 그럼 전기 전도도는 뭐하고 역수? 비장분의 1. 됐나? 비장분의 1. 얘들아, 저거 비장분의 1은 너 여기 좀 넘어가봐. 로분의 1은 이쪽도 빠지고 4분의 1은 나는 이렇게 외워.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원래 로 읽는 방법 로야. 로분의 1은 라분의 n. 닮았지, 그치? 어거진지 한다. 외워야 되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도선의 길이거나 도선의 저항이거나 단면적이거나 이런 값들을 알면 내가 전기 전도도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전기 전도도나 저항분의 1. 얘는 어차피 물질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다. 물질 종류에 따라서. 됐나? 됐어. 자, 6번. 온도와 전기 전도도. 6번. 온도와 전기 전도도.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물질에 따라 달라. 정답. 물질에 따라 달라. 자, 일단 무슨 얘기냐면 도체는 누가 존재? 자유전자가 있어. 자유전자. 그리고 금속 양이온이 있겠지. 사실은 금속들. 됐나? 도체는 일반적으로 금속입니다. 금속이었었고 그 안엔 자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금속 양이온이 존재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갔더니 원래 자유전자는 정말 자유롭게 움직여. 그런데 얘들이 살짝 움직이는 거야. 자, 만약에 선생님이 뇌사회를 지나다니는데 책상을 막 흔들어. 그러면 내가 가면서 분명히 예측을 해서 책상 요만큼 간격이 있으니까 하고 지나가는데 쾅 흔들면 부딪힐 거 아니야. 쾅 부딪힌 게 그게 전기 저항일 거거든. 그럼 얘는 도체는 잘 있다가 얘는 어차피 활발히 움직이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도 움직이겠지.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충돌이 늘어날 거다. 근데 인사하지 마라. 자, 자유전자가 있고 금속 양이온이 있다. 모자 쓰고 오지 마라. 눈 안 보여. 자, 자유전자가 있고 금속 양이온이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여. 얘가 활발해져. 그래서 입자 사이에 충돌이 늘어나. 그럼 전기장은 커져 작아져? 저항이 커져. 전기장이 커져. 근데 도체 말고 반도체. 반도체 할 때 이 반이 뭐지? 반도체 반대다가 아니야.
혹시 세미 정장이라 들어봤나? 정장은 아니고 정장의 버금가는 뭐 이러죠. 세미 컨덕터 반도체. 도체는 아니고 도체처럼도 좀 되고 이만 반도체인 거야. 됐나? 그러면 얘는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르기도 하고. 일단 0K일 때는 자유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대. 기억해야 돼. 0K. 0K가 뭐지? 절대온도 0K. 그때는 입자의 운동이 멈춘 것 같을 때가 0켈빈이야. 절대온도 0켈빈. 절대온도는 입자의 운동을 기준해서 온도를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0켈빈에서는 모든 입자가 멈췄으니까 0켈빈일 땐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반도체의 온도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랬을 때 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까? 원자에 해당하는 게 활발하게 움직일까? 전자. 맞지?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가면 온도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자, 이때 고민하면 자, 충돌이 늘어나서 못 흐르게 할까? 아니면 오히려 전기전도성이 좋아질까? 그치? 누가 움직이니까? 자유전자가 생겨나서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오히려 저항이 작아진다. 오케이. 이렇게 될 거니까 저항 크기가 감소한다. 그러면 얘하고 상황이 반대가 되네. 상황이 반대가 돼. 이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 파동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과학은 항상 예외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저항이 오히려 커지지만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랬나? 자, 일단 책을 좀 보자. 책에 몇 쪽을 볼 거냐? 설명 못한 부분이 있어서 168쪽. 168쪽. 첫 번째 일단 됐나? 쪽에 첫 번째 일단 누가 있다고? 고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1번에 기체 동그라미 기체 에너지 준위 원자들이 서로 멀리 밑줄 원래 서로 멀리 있다. 그 둘째 줄 끝에 같은 종류 기체 원자에는 에너지들이 같은 전자가 있는 거다.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 밑줄 에너지가 같다. 그러니까 아까 너희들 수소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이야기했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적지마 수소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로볼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물론 화학 시간에 이 단위가 달라져. 물리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건물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은 달라질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기체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자, 2번에 고체 동그라미 고체 원자들의 거리가 가까워 밑줄 원자들의 전자가 가까워져. 자, 바로 1번에 에너지 준위가 변화 밑줄 에너지 준위가 왜 변할까라고 이야기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의 밑줄 파울리라는 사람이 전자들끼리는 전기적으로 밀어낸 청력이 있을 거다. 그리고 같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를 가질 수 없다. 화학 시간에 나오는 거네. 그래서 결국은 둘째 줄에 밑줄에 있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진다. 니하고 내하고 같은 데 있을 수 없으니까 니 약간만 위로 가봐. 니 약간만 내려갈게. 미세하게 갈라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별표 에너지 띠 그러면 미세하게 에너지가 다른 전자 띠들을 모아 전자 에너지 준위를 모아라는 게 뭐라고? 에너지 띠. 됐습니까? 그래서 옆에
첫 번째 원자 하나, 원자 두 개, 원자 되게 많을 때 이랬지. 그래서 세 번째 원자 되게 많을 때. 자, 제일 위에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거의 연속적인 밑줄. 에너지 준위가 거의 연속적으로 쓴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하자? T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밑에 큰 3번에 에너지 부족. 자, 허용된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T 간격의 동그라미. 허용된 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원자가 T, 전도 T. 자, 허용된 T 위로 가면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간격은 좁아지고 이렇게 분포할 수 있는 얘들 간격은 좁아지고 화학 시간에 보면 안쪽 껍질, 바깥쪽 껍질로 가면서 오비탈수 많아서 전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가면 전자 T, 에너지가 점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간격은 원래도 좁아졌는데 그 원칙적으로 하는 거대로 하면 위로 가면 간격은 좁아진다. 됐지? 이런 걸 따라가면서 그림이 있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럼 밑에 허용된 T는 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 밑줄.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다. 절대 온도가 0K일 때 밑줄. 그 밑에 줄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0K일 때 가장 낮은 부위부터 채워주고 이때는 전자가 움직일 수 없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가 T 그거는 자 금발에 그럼 여기엔 전자가 채워졌다는 얘기는 여기 채워졌다면 그 밑에도 다 채워져야 돼. 밑에부터 채워져야 되니까. 그치? 밑에부터 채워져야 될 거니까 다 채워졌고 그 위에 텅텅 빈 데가 있을 거다. 그럼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에너지 큰 거. 얘가 원자가 T. 원자가 전자 기억나나? 안에 전자가 2, 8 이렇게 있어도 2, 8, 3 이렇게 되면 얘 원자가 전자 3개였지. 그것처럼 원자가 T는 채워진 것 중에 제일 위에 거. 이런 의미다. 얘는 T틈 존재할 수 없다. 얘가 무슨 T? 전도 T. 그럼 얘가 얼마나 요 간격만큼 에너지 얻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랬습니까? S. 그래서 자, 그 밑에 혹시 원자가 T? 전자가 채워진 밑줄. 맨 위의 T 동그라미. 원자가 T는. 그 밑에 전도 T 밑줄. 원자가 T 바로 위에 거지. 냅두고 그 뒤에. 전도 T 내의 전자는 자유롭게 밑줄. 전도 T의 거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대.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됐나? 자, 그 밑으로 갑니다. 뭐 T 간격. 여기 에너지 준이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다. 자, 그 밑에 고체 원자의 에너지 T 전자 뭐 됐다. 옆에 페이지 넘어간다. 고체 전기 전도성. 됐나? 자, 흐르나 못 흐르나 이걸 전기 전도성. 첫째 줄에 전류가 흐르는지 나타낸 성질. 성질의 동그라미. 얘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혹시 거기 보니까 자유전자 동그라미, 양봉 동그라미. 어디에? 괄호 2번에 자유전자와 양봉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어있나? 오케이. 거기다가 적어줘. 전하 나르게. 멍멍개자라. 전하 나르게. 전하 나르게. 플러스 알맹이건 마이너스 알맹이건 움직여야지 전류가 흐를 건데 실제로 마이너스 알맹이 전자를 움직입니다. 근데 플러스는 가상인 거야. 가상. 그래서 여기 사실은 전자가 있을 수 있으나 저기 책상에 빈자리 있네. 저기가 책상에 학생 안 하는데 빈자리지 그지? 그럼 나 저 자리 갈래? 갈 수 있다. 전자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가 가겠지. 이런 의미.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비었어. 양 비었대. 공. 양공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다시 온다. 동그라미 1번에 자유전자. 자유전자는 자, 원자가 T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밑줄. 전도띠로 전이 된 전자다.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도띠에 갔으니까. 2번에 양공. 첫째 줄에 원자가 T에 생기는 빈자리 밑줄. 빈자리야. 그러니까 거기는
전자가 할 수 있다. 플러스 전화 같은 얘기를 할 것 같다. 됐습니까? 그 밑에 전기전도성과 전기저항이지. 전기전도성 좋으면 전기저항은 나쁜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S 그렇게 됐고, 자, 큰 2번에 밑에 보니까 아하, 하나 둘 셋 보이나? 무슨 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아하, 반도체. 혹시 한자 보여? 절반, 세미. 맞지? 그래서 절반만 이야기한다. 그 경우에 따라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자, 도체. 예, 그림의 발의 도체. 그림 밑에 원자까지 일부만 차 있거나 밑줄. 그림에 원자까지와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밑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밑에서 봤을 때 일부만 차 있거나 원자까지와 전도띠가 일부 겹쳐. 이런 말을 씁니다. 됐나? 오케이. 두 번째, 절연체는 그림에 이제 원자까지가 완전히 채워져 있어. 밑줄. 간격이 넓다. 봐봐. 만약에 원자까지가 좀 덜 채워져 있으면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완전히 채워졌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는 없고 그 위에 그렇다고 전도대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 안 되겠어. 이게 절연체. 됐습니까? 그럼 반도체는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밑줄. 근데 간격은 좁다. 아, 그 정도는 올라가겠다. 적어놔래. 1에서 2 일렉트로볼트 정도 차이가 난다. 1에서 2 스몰 e 라지 v.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나면 적당히 온도 약간만 하면 전류 흐를 수 있을 것 같다. 됐나? 그래서 그 밑에 설명도 됐고 뒷페이지. 전기전도도.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정량적 세모. 얘는 수능가에 난 적 있냐고? 있지. 숫자로 이야기하겠다. 됐나? 외부 전압에 의해서 잘 흐르는 정도, 전류가 흐르는 정도. 됐지? 이런 아까 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로 분의 1 라 분의 L 이게 전기전도도 그랬지? 자, 잠깐만. 우리한테 A가 뭐라고? 단면적. L은 길이. 근데 이 R 오음의 법칙. 전류계가 있고 전압계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을 해서 저항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됐나? 전압계, 전류계 해가지고 저항 계산하고 어차피 도선의 굵기나 길이는 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고. 이랬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전류계, 전압계를 간단히 얘기를 했다. 이따 추가 설명 시간 되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밑으로 가서 자, 비저항 로우 보이나? 로우는 뭐? 옆에 보니까 R은 로 A분의 L이었지. 그것 따오니까 로분의 1은 라분의 1처럼 여기 시그마 로분의 1이지. 라분의 1 됐지. 자, 쌤 궁금하다. 얘는 단위 어떻게 하지? 저항의 단위는 옴이지. 단면적이니까 단위가 제곱미터지. 길이니까 미터지. 됐나? 세연아. 그러면 여기서 미터 하나 없앨 수 있지. 그럼 남은 게. 아,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1 미터 마이너스 1 요게 단위인 거야. 됐습니까? 과학은 혹시나 시험들 냈을 때 단위를 안 썼다 점수 안 줘도 할 말이 없어요. 단위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되겠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전기전도도. 됐나? 그 밑에 자, 도체와 반도체, 온도와 전기전도도. 점 보이나? 금속 동그라미. 금속과 같은 도체는 온도가 증가 밑줄. 비장이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대. 커져봤자 세로축 한번 봐. 비장 되게 작구만. 맞지? 오케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 잘 흐르겠지. 전기장이 작아졌겠지. 그래도 도체보다는 장이 커. 그래프 요즘 있다. 찾을 수 있겠나? S. 자, 그래서 그 밑에 물질 전기 전도도가 쫙 있다. 자, 잠깐만 밑으로 가봐. 혹시
그 박스 안에 제일 밑에 2번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오, 차이가. 금은 얘들은 10의 7제곱 이런 게 달려있어. 맞지? 그런데 옆에 가보니까 저마늄 이런 거는 2점 얼마? 아하, 뭐 10의 몇 제곱 이런 건 없다, 그지? 근데 전원체는 10의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실제로는. 됐나? 됐어. 자, 넘어가서 뒷페이지. 사실 이 페이지에 나온 게 뭐뭐? 일단 반도체 나오죠. 어느 정도 아는 거는 진짜 밑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유 반도체. 불순물 X. 없는 거다. 누가 있다? 저마늄이나 규소 같은 14조 원소 있지. 14조. 고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거기 밑줄 고유 반도체 전기 전도성 밑줄 쫙. 낮은 온도에서 발로. 양공이 거의 없을걸. 자율전자수도 거의 없을걸. 됐나? 그럼 10켈빈이면 안 흐르고 낮은 온도 점점점 높아져야지 전기 전도성이 있을 거다. 됐습니까? 양공이나 자율전자수가 매우 적다. 전류 잘 안 흐릅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 밑으로 와서 자, 큰 2번 비고유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돼 있지. 자, 잠깐 고개를 쓴다. 쓰지 마라. 불순물 반도체가 있다. 또 뭐 좀 섞어볼까요? 그래, 13족을 좀 섞거나 15족을 좀 섞는 건 어떨까 싶다 이렇게 된 거지. 왜냐? 규소가 있다. 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로 있었을 때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니까 온 사방으로 다 있을 거잖아. 그러면 사실은 얘가 내놓은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 상태에서 이 자리에 도핑된 애가 13족이란 말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3개. 원자가 전자가 3개니까 어떤 원소, 자, 혹시 13족의 대표적인 게 중소, 알루미늄, 인듐, 인듐, 갈륨. 얘들이 도핑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도핑됐지. 이 자리는 비었어. 그럼 딴 전자가 나 저기 가고 싶어 하고 올 수 있겠지. 그럼 결국은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가면 이 자리가 결국 빈 거니까 빈 자리가 움직여 다니는 것처럼 되겠다. 그래서 양공이 전환하는 게. 됐지? 자, 어렵게 안 외워질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참 공부할 만하다. 포지티브. 그래서 P. 됐지? 그러면 15조. 옛날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원소 비교 좀 어렵던데 이거 뭐더라? 질소. 지금은 어렵지 않아. 처음 배웠을 때 좀 헷갈렸던 원소들. 15조가 있는 거야. 여기 인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 채우고 나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 얘가 갈 곳을 찾아서 선을 누가 찾아왔대. 그럼 선 딱 일하겠지. 그 빈자리 없으면 싹 앉아버리는 거지. 그럼 선이는 어떻게? 또 딴 데 가서 넘어가야지. 걔네 있잖아. 누가 니 찾아왔대. 해버리면 또 나가면 싹 앉아버리는 거지. 그 형태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 다녀? 계속해서 전자가 움직여 다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전환하는 게. 됐지? 그럼 요거는 N 질소, 인, 그리고 이거는 아니야. 안티몬이었으면 쉬웠지. A를 시작하는데. 얘가 비소예요. 비소. 이게 안티몬이. 야, 어디를 봤을 때 얘가 안티몬이고 어디를 봐서 비소고. 정말 짜증나는데. 허재 그치?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도핑된 게 N형 반도체다. 그러니까 그 P형이 있고 N형이 있다. P형이 있고 N형이 있다. 그래서 전자가 남는 게 N형이다. 됐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 그림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 근데 제일 밑에 그림을 한번 봐줘. 제일 밑에 그림을 한번 보는데 얘 원자가 띠, 전도띠 있지?
얘는 원자가 띠 있고 전도띠가 있을 거라. 얘 지금 전류 잘 못 틀었대. 왜? 꽉꽉꽉 채워져서. 뭐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도핑? 13족을 도핑한다고 했지. 네, 13족 원소에 의해서 뭐가? 양공이 생겨난 거죠. 양공이 생겨난 거야. 양공이란 말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 텅텅 빈 공간. 전자가 갈 수 있는 공간. 이걸 갖다가 에너지띠로 이야기하면 여기 원자 같은 전자 꽉 채워졌거든. 이거 올라가야 돼. 야, 그럼 여기다 빈자리 하나 만들어줘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 가볍게 올라가지 않겠나? 맞지? 여기다 만들면 이 간격이나 똑같네. 몰라 안 가? 이렇게 될 거니까. 좀 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띠 위에? 원자가 띠 위에 누구? 양공이 만드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생기는 거야. 이응. 원자가 띠 위에 양공이. 됐나? 자, 그럼 여기는 밑에 게 무슨 띠? 원자가 띠. 위에 게 전도띠. 근데 얘는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여. 누구를 도핑? 전자 넣어줘야지. 근데 여기 전자 넣어주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차피 넣어줄 거 여기다가 넣어주면 아이고 가기 쉽네. 움직이겠네. 됐지? 그래서 어디? 전도띠 아래에 전자. 원자가띠 위에 양공을 도핑해서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준다. 그림에 보이나? 그림에 뭘 체크해야 돼? 원자가띠 위에 양공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만들었지. 무슨 형? P형. N형은 전도띠 아래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를 하나 만들었지. 맞습니까? yes.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쭉 됐고, 혹시 그 그림 바로 위에 전기전도소 원인의 마지막 줄 화살표 뒤에 주로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주로 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보이나? yes.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었을 때 여기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자, 그 하나가 뭐냐? 혹시 들어봤어? 공피층. 다시 뭐라고? 공피층. 자, 이쪽 페이지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PN 접합 다이오드. 오른쪽에 보니까 P형, N형 전류 방향으로 화살표에서 다이오드 기호한다. 요거 기억하고, 됐지? 기억하고 밑에 내려오면 바이어스란 말이 보이지? 바이어스 쉽게 전압이라는 의미다. 전압. 자,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자, 밑줄 합니다.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는 걸 바이어스라 하거든.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 그 순방향 전압을 걸어준다. 역방향 전압을 바꿔주면 바이어스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래서 자, 혹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플러스 그게 쭉 따라가니까 P형 있나? 전류 안 흐르나? 전류 흐르나 안 흐르나? 흐르지. 얘네 순방향이라 하지. 됐나?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이런 거야. 만약에 그림으로 봤을 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P형, N형 이렇게 됐어. 누가 자꾸 와? 실제로는 전자가 자꾸 와. 됐지? 그럼 전자가 자꾸 와서 여기 전자 너무 많아 안 그래도 많은데 했을 때 전자가 이쪽으로 가겠지. 맞지? 플러스 극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갈 때 텅텅 빈 양공이 있었어. 양공. 얘도 왔을 때 퐁당 건너뛰어서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전자가 갈 수 있겠다. 됐지? 그런데 역방향 걸리면 어떤 상황이냐? 역방향. 이 그림에 지금 P형, N형 똑같이 해놨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 맞나? 오른쪽 그림. 자, 전자가 왔어. 전자가 왔더니 여기는 양공이 바글바글 여기만 보일 거야. 그럼 전자가 왔지.
그러면 전자가 와서 톡 채워지고는 그 다음에 전체 양봉지 다 이쪽으로 왔지. 맞지? 그러면 어디라도 전자가 움직이는 데가 모든 곳에 다 있어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라. 그러면 양봉이 바글바글 다 이쪽으로 오면 넘어갈 전자는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지금 여기는요. 다시 얘기하자면 전자가 왔지. 전자가 왔지. 양봉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지. 하지만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래도 전자들이 나 저쪽 갈래. 다시 델타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전자가 여기에 탁 채워져도 나 저쪽 갈래. 좀 델타 줘. 몰라. 니 가던 동만 있어. 보내버리고 얘는 또 다시 플러스에서 이쪽에 와. 또 다른 전자가 와. 그 걔도 또 타고는 나 저기 델타 줘. 그래서 가서 퐁당 가버리니까 계속해서 어디라도 전자가 다 움직이는 거야. 어디라도 전자가 안 움직이는 데가 없이 다 움직인다. 전류가 흐른다. 이랬나? 그러면 여기는 그래? 몰라. 나 그냥 여기 갈래. 플러스 좋아. 전자도 이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해. 양봉도 중간으로 올 생각을 안 해. 여기 텅텅텅 비었지. 텅텅 비었네. 결핍. 아예 결핍. 아예 없네. 공핍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전화 나르게 양봉이건 전하고 움직일 수 없어. 됐지? 그럼 질문.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가 PN 접합 다이오드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다시 전자가 PN 다이오드의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한다. 위에 거가 밑에 거가? 위에 거지. 여기 있는 전자. 몰라. 나 이쪽 갈래. 가버린 거지. 그럼 접합면에서 멀어지면 전류 안 흐르는 데가 생기지. 됐지? 자, 양봉이나 전자가 접합면으로 간다. 전류 흐릅니다. 순방향이다. 접합면에서 멀어진다. 전류 안 흐름. 이랬나? 예스. 그럼 그 얘기가 여기 있고 여기 밑에 괄호 3번 무슨 작용? 정류작용. 혹시 정류라는 게 뜻이 뭘까? 흐름을 정리 좀 해봐. 교류를 직류로. 교류라는 게 뭐지? 우리가 고1 때 발전소 생산했는 전력. 맞지? 교류. 방향과 세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 그래서 교류는 방향과 세기가 계속해서 변하는 이거였는데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다? 한 방향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휴대폰 같이 반도체로 된 얘들은 교류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이러나 그래서 밑으로는 필요 없고 아니 이건 필요 없고 한 방향 위로 흐르는 것만 좀 모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다이오드 P에 있었는데 교류 전원 장치가 있어. 교류 전원 장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지만 얘가 플러스 됐다가 60분의 1초 후에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어. 60분의 1초마다. 하면 1초에 60번 반복이 되는 거지. 아주 짧은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이쪽 전류는 예스. 이거는 버려. 이 상황이 되면 한 방향. 근데 버리면 참 아깝지.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 버리는 상황이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가르쳐 줄게. 이랬나? 그 밑에 일단 그림에서 다이오드를 통과하고 나면 교류가 직류로 바뀝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걸 참고로 해서 얘기를 좀 해서 문제 풀고 183쪽까지 됐나?